전화 엄청 옵니다. 소장님이 이제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만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 찬스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지금 물건 알아봐 달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디가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제일 적합한 곳입니까? 자, 그리고 규제는 또 이번 97 대책 때 뭐가 나왔어요? 사전 포석? 제 규제 관련해서는 제가 사전 포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인 규제는 사실 별게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규제는 LTV 강화 정도만 있었는데요. 뭐였었냐면 기존에 LTV가 규제 지역에 한해서 LTV 50% 40%을 낮췄어요. 근데 그런 대출이 더 안 나올까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수치가 낮춰졌잖아요. 근데 왜냐면 강남은 이미 LTV 50%도 다 못 받았거든요. 6억이니까. 네, 왜냐면 627 부동산 대책이 워낙 강력하게 나오면서 DSR 3단계도 도입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DSR도 엄청 빡빡해요. 우리가 대출 규제 6억이라고 하지만 6억을 받으려면 연봉이 1억이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LTV 한도가 나와도 DSR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1번. 그리고 나는 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6억 한도는 6억으로 잘랐어. 그러니까 얘기 나왔었던 것 중 하나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제 흙수저 맞벌이, 자수성가들은 집 못 사고 그냥 부모가 금수저면 집 살 수 있고 현금 부자들 잔치다 얘기 나왔었던 게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규제 지역에 대해서만 LTV를 줄였어요. 지금 규제 지역은 강남 상구랑 용산구만 있거든요. 근데 강남 상구랑 용산구 집값이 얼만데 LTV 50%도 대출이 안 나왔죠. 지금 강남에 20억짜리 집이 있나요? 나홀로 아파트는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이럽니다. 지금 개포 대치도 40억 다 넘겨버렸고요. 지금 잠실 같은 경우도 잠실주공 5단지는 40억 돌파해버렸고 지금 엘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입주한 지가 꽤 됐는데도 여기가 이제 35억 그리고 이제 잠실 르엘이나 미성크로바 재건축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30평형대가 38억 거래됐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LTV 50%라고 하면 거의 20억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6억 한도로 잘랐다 해서 이거는 1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비규제 지역 LTV 60% 낮췄었으면 좀 유의미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이제 숫자 자체는 낮아졌지만 이미 규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향은 별로 없다. 별로 없다가 아니라 아예 없다. 아예 없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627 대책 이후로 사람들이 우회해서 갔었던 게 주택 매매 사업자랑 임대 사업자 대출로 많이들 갔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아예 취급 안 해버리겠다. 대출 막아버리겠다. 즉 우회 대출들을 이제 못하게 하겠다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큰가에 보다도 방향성이 좀 중요한 건데 앞으로 이제 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이제 전세 제출할 때 한도를 2억으로 일어나겠다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2억도 있고 3억도 있고 했었었는데 하향 평준화를 해버리겠다는 거죠. 2억 이상은 이제 보증 안 해줄 거야 로 하는 겁니다. 그건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이제 줄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거 자체는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사실 대출 규제가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얘기했던 것 치고는 특히 일요일에 발표한 것 치고는 별건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중요한 건데 우선은 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부동산 감독원을 신설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범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겠다. 이거 얘기는 이미 이재명 후보 시절에 부동산 감독원 신설은 공약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브레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국토부 1차관 이상경 가천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전부터 얘기 나왔었던 게 부동산 감독원 설치, 불로소득 방지, 초과이익 환수 관련된 얘기를 항상 얘기하던 사람이거든요. 공공분양 이런 거 좋아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면 조금 다시금 보이는 게 있죠? 처벌시키겠다. 그리고 세무조사 막 하겠다. 자금 출처 신고 소명 똑바로 해라. 라는 얘기들을 이제 부동산 감독원 신설 쪽으로 가겠다. 즉 이번에 뭔가 대놓고 때리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때릴 준비하겠다. 라는 사전 포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볼 수 있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얘기도 이번에 나왔어요. 뭐냐면 정확하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한 건 아니고 지정권자를 확대한 건데 과거에는 동일 시도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시도 경계에 있다거나 아니면 공공개발사업, 대표로 3기 신도시 이런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었던 것을 이제는 누가 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가 성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성행하는 경우도 아니고요.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사전적으로 확대 지정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에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얘기는 결국 뭘까요? 현재 시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강남 상구랑 용산구만 있었는데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 확대를 하려 했었을 때 서울시장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지방선거가 2026년도 6월이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이 재선의 생각이 없으면 확대를 할 것 같긴 하지만 네. 지금도 이번에 확대하고서 오세훈 너 저거 뭐냐 진짜 욕 많이 먹었는데 네. 근데 확대할 것이냐 네. 안 할 것 같거든요. 뭐 재선 생각 없으면 확대할 수도 있겠죠. 근데 확대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세훈 너가 안 해? 그럼 내가 직접 하겠다라는 사전 포석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서울 매수 타이밍 지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방 사람들의 상경 투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보다 보면 네. 지방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다들 지방 싹 정리하고 서울로 가야겠다는 생각들이 많거든요. 옛날보다 많나요? 엄청 늘었습니다. 왜냐면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방이 안 올라간 건 아니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뭐 광역시를 다 뛰었죠? 근데 서울과 비교하니까 이건 아니야. 그리고 2022년도 이후로 막 엄청 힘들었는데 네. 강남은 이미 2023년도부터 정고점 회복, 돌파 막 올라갔었죠? 반포 압구정은 정고점을 30억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이제 마포, 성동구, 강동구도 이제 신축 아파트들 25억 시대에 열렸고요. 네. 그러면 여기도 정고점 대비해서 5억씩 올라가 버렸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광역시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도 미분양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 많지만 대구 수성구 또 범어 사거리, 내거리인가요? 사거리인가요? 범어내거리. 우리 범어 내거리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유명한 단지들 있죠. 범어 W라든가 위브더 데니스라든가 이런 데들은 정보점 회복이 아니라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방에서 양극화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도 사람들은 정보점 회복했어? 팔고 서울로 가야겠다. 가만히 있으면 문재인 정부 때가 이제 어게인 된다라고 했었을 때 지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서울은 더 뛰겠구나. 서울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강남 상구랑 용산구는 하도 지방 사람들이 상경 투자하니까 이거 지정할 때 이미 서울 전체 매매 거래의 4분의 1, 즉 25%는 지방 사람들이 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 매수하는 거를 차단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었거든요. 그럼 이제 지방 사람들이 이거 못 사니까 안 살까요? 딴 데 사겠죠. 마포. 그렇죠.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동자 이런 데로 퍼지는 거죠. 네. 나도 강남 가고 싶었었지만 뭐 성동구, 마포구 그래도 뭐 마용성이라는데 특히 지방 사람들이 서울을 더 잘 모르니까 네. 진짜 막 삽니다. 오히려 서울 사람들은 야 지금 25억이래 마포는 27억도 거래됐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데 지방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오니까 역시 서울 비싸구만. 그래서 또 이 실거주 할 게 아니잖아요. 실거주 하려고 하면 27억이 대출 끼고 이것도 6억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현금 20억 현금 20억을 조달해야 되고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세율 끼고 지방 사람들은 전세를 끼고 사니까 아직 갭 투자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아직 비규제 지역이라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실거주 안 해도 된다고요? 전세 끼고 사니까 현금 한 10억 초중반으로도 아직 살 수 있다고요? 그냥 턱턱 사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냐? 규제지역 확대되면 못 사니까. 이제는 못 사는 거죠. 지금 내가 지방에 집이 있어 서울에 두 번째 주택을 산다 했었을 때 마포구 성동구는 아직 비규제 지역이니까 취득세가 3.3% 일반 취득세로 가는데 조정 대상 지역 묶이는 순간 8.4% 세 번째 주택은 12.4% 올리고 또 2년 실거주 안 하면 비과세도 안 돼. 이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되면 애초에 사지도 못해. 지금 사야겠네 하면서 막 사고 지금도 전화 오는 게 대책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대책이 당장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좀 보고 하려고 했는데 대책 보니까 뭐가 없어. 그리고 또 오히려 체크가 빠른 사람은 이거 본 거죠. 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 25개구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서울시장이 안 하고 국토장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버리면 이제 인서울은 못 하는 거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뭐라 코멘트를? 오세훈 시장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건 아닌데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이게 서울 주택공업이 빵 공장인 줄 압니까? 김현미 장관 얘기를 좀 이제 차용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정비 사업이 빨리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 우리 열심히 하는데 금방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정부랑 집권 여당이랑 조금 이제 당이 다르잖아요. 지금 정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조를 잘 안 해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오세훈이 협조를 안 해줘도 내가 그러면 직접 지정하겠다.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겠구나, 이제는 갭 투자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1차원적인 거고요. 네. 지금 지방 사람들은 내 집 마련 찬스 지금이 기회라고? 지정되기 전에 빨리 사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벌써 전화 옵니다. 지금이니? 하면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좀 알 것 같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97 대책이 이제 일요일에 있었으니까,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혹시 평소보다 상담하시는 그 고객분들이 뭔가 매수 문의가 훨씬 더 많이 하루 이틀 만에 느껴졌나요? 아니면 냉랭했어요? 분위기 봐야 되는 건가? 전화 엄청 옵니다. 전화가 기존에 상담하셨던 분들도 소장님이 이제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만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사실 이번 대책에서 기대했었던 것 중 하나가 그래도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가 발표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규제가 저는 옳다라고 보진 않지만 규제가 단기적으로 빵 터지면 당장은 매도자들도 하면서 움찔움찔하면서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좀 규제 나오면 그때 살까가 1번. 혹은 공급 폭탄까지 얘기 나오면서 공급 엄청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 좀 기다려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게 몇 편으로 쪼개져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쭉 연속해서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앞에서도 뭐 별거 없다. 공급 뭐 없다. LH 물량 나오고 공공임대 나올 것 같고 또 재개발 재건축도 공공재건축 얘기 나올 것 같고 뭔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개선해 주는 것도 있지만 뭔가 추가 규제하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니까 규제도 더 확대하면서 대출 규제 더 하면 더 했지 덜 할 것 같지 않고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더 강화할 것 같고 그 뭐가 이제 스트레스 DSR도 더 강화한다던가 무엇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하게 되면 이젠 더 이상 갭 투자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매수 찬스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지금 물건 알아봐 달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디가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제일 적합한 곳입니까?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그냥 청사진만 그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속도 낸 곳들 소장님 관리처분 인가한 데들 어디죠? 아니면 적어도 사업시 인가 받은 데들은 어디죠? 이런 식으로 찾는 사람들이 되게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첫날인데도 이렇게 막 전화가 막 오고 문자 오고 카톡 오고 이런 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하면 빠르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 지역, 결국 이제 강남, 상구, 용산인데, 많은 이제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도 여기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 집값이 내 집보다 더 오르기 때문인 거잖아요. 강남 집값은 오르는데 내가 산 집은 오르지 않았을 때는 불안감은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빨리 와야 된다는 건가요?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건가요? 극복이라고 말하면 좀 되게 애매한데 극복은 솔직히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드려야 되나? 강남 사람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거 아세요? 왜요? 강남에 이 노른자에 있는데 왜?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사람들 다 집값 많이 올라가도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개포, 대치 40억 돌파라고 하면 거기가 라고 하겠지만 막상 대치동 사람들, 개포동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대치동 사람들이 더 심각하긴 한데 대치동은 원래부터 좋았었던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서초 반포? 아니 압구정조차도 압구정도 뭐 3, 4년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집에서 한 10억 정도 더 보태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억이 뭐야? 한 30억도 안 돼. 40억씩 더 갖다 박아야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40억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그만큼 양도세도 늘었거든요. 팔아도 그러니까 세후 수익은 또 다른 얘기예요. 이게 뭐지 하는 거고요. 또 반포 사람들조차도 반포도 반포 나름이잖아요. 우리가 1차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이제는 한강변 라인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원베일리 말하는 거겠죠.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가 이제 반포의 신대장이 돼가지고 이제 다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지역을 보게 되면 딱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반포 동이긴 한다 하더라도 한강변 반포냐 아니냐 가격 격차가 엄청나게 나고 있고요. 여기는 특히 다 신축이잖아요. 아크로 리버파크, 원베일리, 원펜타스, 그리고 지금 여기 분양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반포 DH 클래스트,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 오히려
뒤쪽 라인에서도 반포동은 여기 뒤쪽도 반포동이에요. 네. 근데 오히려 잠원동 재건축이 더 비싼 현상들도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잠원동이라 하더라도 한강변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는 반포조차도 한강이냐 아니냐가 약간 1차 라인으로 가는 것 같고 2차 라인이 고터 라인이라고 해요. 고터라인. 구대장들 반포자이랑 레미안 포스티지. 맞습니다. 그래서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노익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좋아요. 오래됐죠. 학군도 좋고 위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고터 라인으로가 우리가 그래도 여기가 반포로 보고요. 그래서 반포의 마지노선이 우리 반포자이라고 하는데 반포자이 최근에 정말 이슈됐었는 게 6.27 대책 이후로 84 타입이 50억 실거래가를 찍어버려요. 야 반포자이 84 50억이라니 하니까 그냥 우리가 원베일리 뭐 60억 70억 할 때는 야 그래도 저기 뭐 한강뷰겠지라고 하는데 이거 한강뷰도 아니야. 연차도 물론 좋아요. 반포자이가 저 놀러 가봤는데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동네가. 무슨 마을이야. 한 2,000세대가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도 진짜 대단지고 교통 좋고 그런데 커뮤니티가 있긴 하죠. 1세대 커뮤니티가 약간 좀 약하죠. 요즘 커뮤니티랑은 좀 다르긴 하잖아요. 내부도 수리해야 되고 여기가 또 밀려나가고 또 마지막 세 번째가 행정구역상 반포동이긴 한데 여기 뒤쪽에도 우리도 반포예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라인들 같은 경우도 반포거든요. 반포죠. 반포 적혀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가격대가 확 떨어집니다. 아, 이제 이 사각형 여기 한마디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따라서 다 달라요? 네. 여기 사실 차 타고는 뭐 차 안 막히는 기준으로 하면 그냥 2, 3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럼요. 거리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반포 자체도 가격이 예전에는 다 이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 당연히 저기가 뭐 비싸긴 했었어도 뭐 여기서 뭐 우리가 뭐 그렇게 꿀리나라는 생각했고 저기 뭐 당연히 반포자이 뭐 하더라도 여기는 바로 코앞이잖아요. 근데 가격 차가 확 나버리니까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이 어려운 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해서 그런 건데 내 집값이 5억 올랐다 10억 올랐다 좋긴 하지만 남의 집이 20억 뛰고 그러면 또 이제 열받기 시작하죠. 왜냐면 또 이게 내가 갈아타기 안 할 거면 상관없는데 갈아타기 의사가 있다. 그럼 이제 갈아탈 금액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학군지에 있었던 분들이 후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동, 대치 이런 쪽에 있었던 분이 애들 다 대학 보냈어. 네. 대학 보내고 나니까 굳이 목동, 대치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 보니까 반포, 압구정 가격이 확 벌어져. 요즘에는 학군지보다 한강지인가요? 그렇습니다. 한강변인 게 정말 커지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대치동, 개포동 사람들이 잠실 집값에 진짜 민감해요. 왜냐면 잠실은 우리랑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잠실 막 치고 올라오고 있죠. 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개포가 40억 시대 됐지만 한때는 잠실이 하면서 30억대 갈 때 개포 대치도 30억일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 비싼 금액이면 개포 대치가 저평가입니다. 지금 개포 대치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개포 대치가 다시 쭉 올라갔지만 이분들은 우리가 이 가격이야. 잠실은 원래 우리랑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강남 상구, 서초, 강남, 송파라고 하지만 송파보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는 송파는 아니지. 물론 여러분 좋은 동네입니다. 진짜 강남은 서초 강남이지라는 생각이 그분들은 있거든요. 네. 물론 잠실은 좀 송파구내에서 따로 취급하긴 하지만 잠실 되게 그래도 육각형이거든요. 살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편의시설 측면으로 보게 되면 또 한강변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 나온 게 요즘 한강뷰에 대한 이슈들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가격대들이 막 달라지고 있죠. 그래 버리니까 조금 전통적인 입지에서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쭉쭉쭉 규제 지역들 격차 멀어지는 거 보니까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내 집값 올라간 것보다도 남의 집값 올라가는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지방 사람들도 결국 그거잖아요. 다주택자 때려잡으니까 내가 이것저것 들고 있는데 다 팔아도 강남 한 채 못 사. 근데 나는 다주택자 적폐야. 그럼 다 팔아가지고 서울로 한 채 가야 되나?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구조적인 걸 깨야 되거든요.
근데 다주택자 규제를 깨지 않는 이상은 이런 상경 투자 바람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도권 내에서도 또 서울 내에서도 서초구, 강남구 내에서도 이렇게 양극화가 심한 건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를 들어 한강변 얘기했지만 사실 옛날에도 여긴 한강변이었을 거잖아요. 한강변 플러스 이 특히 반포가 압구정을 많이 따라간 것 중에 하나가 이쪽 라인에 이제 신축이 워낙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 한강변과 신축이라는 것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 때문에 더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도 있는 건가요? 정답입니다. 아니, 사실 반포가 절대 무시할 곳이 아닌데 압구정과 비교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압구정에 예전부터 있으셨던 분들은 반포를 엄청 네,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시기 질투를 많이 해요. 반포 집값 보면서 반포가 저 가격 우리는 압구정인데 이러거든요. 항상 반포 가격을 맨날 쳐다봐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압구정은 여기죠. 네. 여기. 우리가 이제 지도로 오게 되면 압구정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 부촌이죠. 그래서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의. 압구정은 사실 민영 아파트였죠. 이제 현대 아파트, 네. 한양, 미성 이런 식으로 갔다가 민영으로 갔다가 분양됐었던 것인데 네. 반포는 주공 아파트 네.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공 아파트 출신이 뭐가 중요한가 싶긴 하지만 야 시작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포 가격 보면서 사람들이 아주 그 얘기합니다. 반포 저기는 복잡해. 거기는 뭐 교통은 좋긴 한데 우리 압구정이 쾌적하고 조용하고 살기 좋아라는 얘기들을 저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사실 전 반포 되게 좋거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포 되게 핫하죠.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신축으로 다 조성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네. 신축 아파트들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를 해결하려면 한강변 쪽 정비 사업들에서 빨리빨리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이런 한강변 쪽은 사업성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갈 거라고 보지만 정부가 발목 잡지 않을까에 대한 게 살짝 우려가 된다 정도.